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법관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욕구를 자제하거나 포기하기도 하고. 네, 좀 전에 보신 영상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한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법관은 욕구를 자제하거나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대법원장이 말한 지 단 하루 만에 법조인 성매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성추문, 법조계의 신뢰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11시쯤 A 부장판사가 성매매 단속 경찰에 의해서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20만 원 내외 돈을 주고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인데요. 장소는 서울 강남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였습니다. 평소에 단속은 많이 나와요? 단속이 많이 나와요. 왜 강남도 없으니까 다닙니까? 성모, 아무래도 이 A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에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그곳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혼자 오피스텔을 찾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장판사는 처음에 거짓말도 했는데요.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진술했다가 인적사항 조회를 통해서 현직 부장판사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법원 행정처 소속이었는데요. 법원 내에서도 엘리트 법관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최초에는 무직이라고, 물론 본인이 판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제 인적사항이 드러나게 되면 소위 킥스라는 그 형사사법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밝혀졌죠. 어허. 이렇게 돼서 본인이 자백을 한 그런 사건인데 법원 행정처에 근무하는 45세 된 부장판사로 밝혀졌습니다. 네, 법조계의 성추문,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울고법의 황모 판사가 출근길에 지하철 2호선에서 한 여성에게 몸을 밀착해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사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30대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져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 8월에는 김수창 당시 제주지검장이 제주시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 후에 병원 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현직 지검장이 공연 음란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건으로 충격과 크나큰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리고 본인도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나 가족들을 생각하여 차마 그러지 못한 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사법 절차도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잇따르고 있는 성추문과 더불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법조 관련 비리 의혹들까지 법조계는 그야말로 최강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조인에 대한 처벌이 좀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성매매로 현장에서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경하다 말하기는 아니고요. 네. 형으로 쳤을 때는 그 중간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요? 사표를 낸다 그러면 네. 사표 수리하는 경우 일반적인데 대법원에서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표를 받아버리면 징계를 못합니다. 만약 사표를 해버리면 벌금 갖고 뭐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사표를 받지 않고 징계를 한다 그러면 뭐 정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현재 A 부장판사는 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은 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절차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으로 심판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범법자가 됐습니다.
하루빨리 법조인들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